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의 장외 집회인데요. 장외 집회인데 저 두 가지를 이제 주장하고 싶어요. 첫째는 이제 장외 집회로 이제 이재명이 방탄할 수 없다. 집회한다 해서 뭐 판사들이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. 과연 이게 집회로 이재명이 방탄이 되겠나? 이 문제 하나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결국 이제 이 민주당의 집회는요, 옛날에 조국 수호 집회하고 같은 운명으로 갈 겁니다. 조국 수호 집회,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많았어요. 근데 조국이가 무죄 받았습니까? 정경심이 4년 플러스 이제 1년 받았다가 뭐 5년이죠. 근데 1년은 뭐 집행유예 받겠지만 4년 받았죠. 조국이도 실형 2년 받았잖아요. 집회로 저는 이재명의 수호 집회, 이것도 조국 수호 집회와 같은 운명으로 끝날 거다.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. 오늘 집회는요, 제목은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. 제목은 이제 뭐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. 근데 이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제목이죠. 실질적으로 집회 목적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수호 장애 집회. 이거라는 거는 이게 뭐 집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? 길 가는 삼척동자들한테 물어봐도 왜 이 집회하느냐? 이재명이 이제 곧 아마 재판으로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재명 방탄, 이재명 수호를 위한 집회다. 이 목적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? 근데 뭐 오늘 집회에 뭐 자기들은 5만 명 왔다. 뭐 실제 5만 명 하면 이게 한 2, 3만 될란가? 2, 3만 돼도 뭐 많은 거죠. 어떻게 보면 이게 5만을 주최 측 5만이면요. 항상 대부분 이게 반도 안 됩니다. 제가 어떤 방송 봤더니 뭐 주최 측이 30만 왔다는데 3천 명 계속 방송에 30만 왔대. 제가 목적을 안 밝혔습니다. 우리 국민의힘에. 근데 30만이 어떻게 여의도에 들어옵니까? 근데요, 이걸 한번 보세요. 이게 총동원령 내렸잖아. 이게 개딸들이 또 체크한다고요. 개딸들이 체크한다니까 몇 명 왔는지 지구당별로. 그럼 한번 보세요. 전국에 지구당이 한 240, 50개 가까이 되잖아요. 우리 비례의원 빼면. 근데요, 200명만 동원해도요, 5만입니다, 원래.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게 아니, 동원된 거는 의미가 없어요. 우리 황교안 대표 때 국민님도 이런 거 이 정도 규모 더 많이 해봤잖아요. 근데 동원된 거는요, 크게 억지로 온 거죠. 그냥 뒤에 올 때요, 차 안에서 그냥 어떻게 이러면서 옵니다. 영어로 이게 숫자라면 10하고 8 있잖아요. 우리 이번에 김태규 왜 동원하는 게 바빠 죽겠는데 이거 숫자를 살리니까 지도부 다 살린다니까 숫자를. 그러면 지구당이 몇 명 동원했는지 다 이게 체크한단 말이에요.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차라리 자발적으로 1000명, 10,000명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. 이거 총력 이재명 방탄을 위해 동원된 숫자 아닙니까? 숫자 규모나. 저는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고요. 반대에 워낙에 원성이 높아요. 오래 못 갑니다. 이런 집회는 한 번 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 생각에 뭐 몇 번 못 할 겁니다. 아마 이걸로 끝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죠. 자, 근데 문제는요. 그럼 이런 집회가 과연 이게 이재명 방탄에 도움이 되는가? 저 이걸 물었잖아요. 이런 집회 판사들은요, 아무 관심이 없어요. 제가 그랬잖아. 지금 이제 선거법 판사는요, 핸드폰도 끊고 이제 두문불출입니다. 핸드폰도 끊고 두문불출해가 아예 법원 늦게까지 법원과 딱 잠맞는 집, 이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. 저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은 3,200조 이랬잖아요. 3,200조. 그게 한 2년 동안 수도성처럼, 우리 수도성 있잖아요. 유럽에 가면 성당 가면 완전히 성 같은 데 보면 수도원 딱 세상과 차단된 그렇게 생활합니다. 그 판사님들이 이 서울역 이재명 수호 집회 자고 오면 눈도 깜짝 안 합니다. 눈도 깜짝 안 해요. 이런 거
아무런 재판에 도움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건 있겠죠. 뭐 이재명이가 국민 여론을 조금 관심을 돌리려는 실제 1심이니까 1심이 나왔을 때 큰일 났다. 우리 벌써 지금 이재명이가 1심에 당선 무효이 나오면 벌써 이제 플랜 B 신상김이 나오거든요. 플랜 B 김경수나 그다음에 김동연 그다음에 김부겸 신상김 플랜 B가 나오잖아. 이런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지지층을 조금 정치적으로 결집시키가 동료를 막는 요 정도 조금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게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은 전무하다. 제가 아는 판사들은요 이런 게 정치면 신문도 안 보더라고요. 판결문 쓰기 바쁜데 기록 보기 바쁜데 이런데 눈도 안 줍니다. 이미 핸드폰도 다 끊었다는 거예요. 두문불출. 따라서 저는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. 그리고 이미 제가 그랬잖아. 이미 둘 다 위정교사든 선거법이든 초안 작성이 끝났어요. 제가 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들 취재를 통해 했잖아. 이런 사건은 전부 한 달 전쯤에 구도 합의까지 먼저 합의 내용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판결 초안도 이미 끝났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영향을 줄 수는 없다. 이렇게 저는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전혀 영향을 안 주니까 결국 이제 이 집회를 딱 볼 때 제가 떠오른 게 서초동의 조국 수호 집회. 그때도 조국이 살리려고 완전히 개싸움 본부부터 얼마나 나섰습니까? 조국이 구속되면 안 돼 살리려고 얼마나 집회했습니까? 근데 지금 허지부지 됐잖아. 그게 뭐 조국 백서 된다고 돈은 몇억 횡령 누가 해먹는지 하디 지금 허지부지 되고 아무 흔적도 없잖아요. 조국이. 결국 조국 재판 쭉 해가지고 실형 2년이 나왔지 않습니까? 실형 2년이. 저는 이재명 이 수호 집회도요. 결국은 이제 조국 수호 집회하고요. 같은 운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없어요. 이재명이도 조국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. 이게 우리의 법치 수준입니다.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명 평소에 매일 탄핵 집회하는 우리 김민석이 형 있잖아. 김민웅. 이런 자들부터 막 결집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떠드는데 근데 또 말로는 겁은 많아. 또 탄핵에 탄자는 또 못 꺼내지도 못해. 탄핵에 탄자는 또 못 꺼내. 왜? 역풍이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 이게 티그자를 안 꺼내고 이게 히읗, 하야. 아니 하야를 왜 합니까?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말도 안 되는 게 주장하고요.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야 탄핵은 헌법재판소 가봤자 6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탄핵이 되냐?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한 명만 반대 탄핵이 안 되잖아. 탄핵되려면 6명이 넘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보수가 다 보수 아닙니까? 지금 2명 빼고 다 보수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희망이 없다. 그래서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가자. 개헌. 이런 게 또 황당무계한 주장하는데요. 그 개헌이 쉽겠습니까? 원포인트 개헌에서 대통령 임기만 2년 줄이자.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?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런 개헌 제가 아는 의원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. 한동훈 대표 그래 하겠습니까? 그 개헌 해가지고 바로 몇 달 뒤에 선거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이죠. 그리고 개헌은 국민투표 하잖아요. 근데 지금은 국민 여론이 이래도요.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만 줄이는 개헌하자면요. 이게 탄핵과 똑같으니까 그때는 여론이 확 바뀝니다. 우리 노무현 때 봤잖아요.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10%대 탄핵했다가 그냥 50% 올라가 우리 총선 폭망했지 않습니까?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.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나 국민 여론이 좀 따끔하게 질책을 해도 또 이게 막상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원포인트로 개헌해가 끌어내리겠다 이러면요. 여론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바뀝니다. 대반전이 됩니다. 이걸 우리가 역사에서 봤잖아요. 우리 국민은 그러면 이게 또 바로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하면 이재명이가 차기 대통령인데 그걸 국민이 보고 있겠습니까? 이재명 지지율이나
솔직히 말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 거의 똑같지요. 뭐가 다릅니까? 이재명 지지율도 20%대고 윤 대통령도 20%대지 뭐 거의 뭐 19나 20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? 따라서 이게 그 이재명이 그냥 대통령 헌납하게 단축 개헌하면 이게 누가 참고 있겠습니까? 그 투쟁 헌법 그게 개헌하려면 이게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분열해가 투표가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저는 뭐 이번에 그 집회 해봤자요. 그냥 일회성으로 동원돼 가지고 뭐 이게 그 개짖는 소리 좀 하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. 폭망으로. 그래 끝날 수밖에 없어요. 이런 동원된 집회를 계속할 수도 없어요. 자발적인 집회가 무슨 건지 이런 거는 이게 그 의미가 없다. 저는 이래 보고요.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. 이재명 개딸들 이미 기차는 떠났다고 개가 지저가 뭐 하느냐고 지금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. 보통은 이제 그 개는 지저도 기차는 간다는데요. 이미 기차가 출발해버렸어. 판결문이 써져버렸다니까. 이미 기차가 떠났는데 지금 와서 뭐 이게 자기 방탄한다고 떠들고 막 판사 끝박아 협박하고 이게 막 개가 짖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우리는요.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장애 집회는 이게 보통 우리 소수 야당이 진짜 힘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정당 방위로 소수 야당이 마지막 수단하는 게 장애 집회 아닙니까?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자들이 국회를 버리고 장애로 나간다.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장애로 나간다. 이건 이게 그 곱게 봐줄 우리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? 전부 이게 지나가면서 이재명이 지 살라고 이게 방탄 집회 안에 이러지 않겠습니까? 이러지 않겠습니까? 이번 저는 민주당의 그 장애 집회는요, 그 목적이 전적으로 이재명 방탄에 있고, 이거는 이게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, 그 다음에 그 사법부가 전혀 흔들릴 일도 없고, 결국은 이제 그 대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. 지금 이게 그 체제전은 전쟁이라 봐요. 제2의 건국 전쟁입니다. 지금 좌파들이 마지막에 발악으로 어떻게든 이게 그 대통령 하야나 개헌, 탄핵까지 온갖 이게 자기들 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.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.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거예요.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런 게 그 제2의 건국전쟁, 체제 전쟁입니다. 전쟁입니다. 우리가 자유파, 정통 대한민국의 우리 주체 세력이에요.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승만 대통령, 그 다음에 그 부국, 박정희 대통령 나라를 부강하게 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온 우리 정통 주체 세력이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입니다. 저 한 줌도 안 되는 좌파 세력들이 자기들 방탄하려고 지금 이게 온갖 흔들고 있는데 이런데 저희가 절대 흔들리서는 안 되고 조기에 제압을 해야 되겠다. 이제 올해는 못 갈 겁니다. 11월 달이면 대충 끝날 테니까 우리가 절대 그 물러서지 않고 불태전의 각오로 좌파들이 헌법 파괴, 쿠데타 이런 데 이재명의 방탄 음모를 초기에 박살내고 분쇄해야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